작가님께서는 이제 SF 작가로서 경력을 굳히고 계시는데요. 작가님이 SF를 쓰면서 핵심적으로 여기는 것 혹은 SF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I often think that in science fiction, as it is understood in the United States, the key is to have some sort of 예,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특별한 전제나 기술이나 심지어 마법 같은 것으로 그거를 깔고서 거기서 진행되는 그거를 얘기를 한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 현실에서 사실이거나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것 그게 아직 영원히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시간여행 같으면 지금 영원히 가능하지 않은데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은 그런 전제 하에서 그 사실과 그러니까 현실과 다른 전제를 놓고서 그것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The big thing is that you are exploring the consequences of a counterfactual. 네, 작가님이 영향을 받은 SF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게 있다면 혹시 어떤 점에 매혹이 되셨나요? I was first inspired by Anne McCaffrey's Dragon Riders of Pern, which has time travel and 앤 dragon. 맥카프리의 펀 연대기를 네. 제일 처음에 접하셨고 그리고 그 오슨 스콧 카드의 엔더스 게임이 작가가 되게 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In the case of the Anne McCaffrey books, I had no idea that time travel was a concept, so it was my first. 앤 맥카프리 책을 읽음으로써 시간 여행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셨대요. 그때가 8살이었는데 그 바람에 눈이 확 뜨였다고 합니다. 오선 스콧 카드 작품을 읽고서는 그 군사 윤리에 관해서 그 생각을 많이 하셨고 그거를 SF 배경에서 그 탐구를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폭파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해요. 이제 드디어 오리지널 스토리를 쓸 때라고 깨달았다고 쓰셨는데요. 어떤 그 계기나 아니면 기준이 있었을까요?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I was so hesitant about was I did not know if I could write a full-length novel. So as practice, I wrote a 장편 소설을 끝까지 쓸 수 있다고 처음에 그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강철의 연금술사 팬픽션을 쓰셨대요. 근데 소설 길이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길이가 꽤 됐고 그거를 완전히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나도 소설을 쓸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셨다 합니다. 팬픽션과 그 다음에 그 창작 소설을 쓰는 게 다른 점은 팬픽션은 이미 그 세계와 거기 등장인물들을 독자들이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 독자적인 작품, 창작 소설을 쓸 때는 이제 등장인물들도 그 세계도 독자들이 거기서 처음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독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소개를 하는 게 그 부분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독자적인 설정이 되게 독특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런 설정을 독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주의하신 점이 있을까요? 나이폭스 갬빗에서는 그 독자들이 맥락으로 그걸 다 이해를 하기를 기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정말 아무 설명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독자들은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독자들은 싫어한다고 하네요. in Dragon Pearl because I was writing for children. 하지만 드래곤 펄을 쓸 때는 이거는 8세에서 12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거였는데 편집자가 애들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만들었대요. 작가님은 드래곤펄에서도 그렇고 마법, 용, 우주선, 외계인이 모두 나오는 SF를 쓰셨습니다. SF 작가로서는 드문 시도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게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당시에 그 시리즈 편집자가 소수민족 그 미국에서 그 소수민족의 출신 작가들의 그 원고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그 편집자한테 얘기를 여기 작가님이 편집자한테 얘기를 하기를 나 말고는 그 누구도 예를 들어 그 우주의 구미호가 나오는 거는 안 쓴다. 그리고 한국 그 미담 신화를 그런 식으로 나오는 원고는 없을 거다. 그 마케팅적인 이유를 떠나서 생각을 하면
작가님은 사이언스 픽션, 그러니까 SF랑 판타지랑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임의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판타지 같은, 완전히 판타지 같은 SF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내적 규칙에 철저하게 만들어진 판타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섞어버려서 나쁠 것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번에 나올 책도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제의 어떤 점이 작가님께 매력적이었나요? I thought long and hard before writing about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in fiction because it was a real world event and I wanted to 일제강점기를 다룬 거는 예를 들어서 드래곤펄에 나오는 사건들은 완전히 다 지어낸 얘기인데 이건 현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 조심해서 다루고 싶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다루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I also have a personal connection in that my 할아버지 그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데 그 조부가 그 친일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대학에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작가님의 가족이 그 짐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거에 관해서 그 서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시대 그거에 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과 같은 소재가 SF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작가님은 그 점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I think science fiction is, I mean, the whole point of science fiction is you have something that is 사이언스 픽션은 현실에 없는 이야기를 다루기는 하지만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에 관한 얘기다. 인류 인간에 관한 얘기고 인간성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민족주의가 되었건 아니면은 뭐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게 되었건 아니면 노인을 공경하라는 주제가 되었건 그래서 어떤 주제든 다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민족주의를 골랐을 뿐이라고 하시네요. 네, 하지만 작가님께서 쓰시는 주제는 제국과 식민주의라는 주제가 좀 다뤄지는 것 같은데요. 이 주제는 작가님께 어떻게 중요한가요? I think that I am drawn to colonialism as a theme partly as someone who is Korean. My mom told me the saying that Korea is a shrimp between two whales. 작가님 어머니한테서 한국의 처지를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중국과 일본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는 식으로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있고 그리고 한편 이제 작가님은 미국인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을 자유의 수호자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국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버렸고 버리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최대한 알리는 것이 자신의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작가님께서 아무래도 미국 독자를 이제 첫 번째 독자로 생각하실 테니까 그런 이제 독자층에게 이런 한국 문화의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I have started explaining Korean or other culture less and less because increasingly it is. 작가님은 가면 갈수록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하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미국 독자들, 미국 문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백인 서양 문화가 기본이고 다른 건 다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은 작가님은 국가와 타협을 해야 한다. 독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성별과 젠더에 관해서도 다양한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최근에 번역되는 미국 SF 소설들을 보면 그런 점에서 다양성이 보이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작가님의 책만 해도 주인공이 논바이너리입니다. 이런 주인공으로 쓰고 싶었던 이야기 혹은 이런 주인공에게 쓸 수 있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I only found out about non-binary identities in the past few years when some of my friends came out as non-binary. 일단 작가님이 논바이너리라는 정체성을 때 대해서 알게 된 지는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친구들이 논바이너리로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논바이너리가 SF에 일단 드물다고 말씀을 하세요. 특히나 논바이너리 주인공은 드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한 것이 논바이너리 주인공을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차별받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의 성별이 기존의 성역할과 무관하거나 아니면은 성별이 가변적인 경우들이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작가님이 의도하시는 효과가 있을까요? Mainly what I want to do is question traditional gender roles. I have an older aunt who had a PhD in French literature and she was offered a teaching position and her husband said, no, I want you to stay at home. And 소설에서 그 전통적인 성역할의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모분, 나이 많은 이모분이 불문학 박사였는데 강사직을 맡을 기회가 있었는데 남편분이 집에서 애를 키우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대요. 근데 만일 그러지 않았으면 어떤 미래가 이분한테 있었을까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SF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낯선 세계를 다루면서도 어떤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런 SF 소설을 쓰시면서 SF 소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I partly want to entertain people. I think of myself as an entertainer because when you 일단 먼저 부분적으로는 재미있는 소설을 쓰는 것이 일단 목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재미없는 거는 일단 읽지를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언스 픽션이 비록 그 현실 사실과 다른 것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실에 관한 그 현실의 문제들에 관한 장르이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에서 적어도 가장 그 인기 있는 나라잖아요. 사이언스 픽션의 서브 장르 중에 그 기후 픽션, 기후 SF, 클라이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다고 해요. 그건 지금 문제가 기후이기 때문이죠. 혹시 작가님께서 한국의 SF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I had the opportunity to read an anthology of Korean science fiction in English translation called I can't pronounce this. Ready-made Buddhist. 한국 작품 중에 읽어보신 건 레디메이드 보살이라는 한국 SF 안솔로지였는데요. 거기서 느꼈던 거 가장 큰 것이 미국 SF 소설들을 보면 굉장히 그 군사 밀리터리 SF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폭력적인 해결책이 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SF를 읽으니까 그렇지 않았다. 자비롭고 인도주의적이고 다양했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선했고 그 다음에 미국 작가들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이 폭력적인 그 미국 소설이 폭력적인 거에 관해 가지고 미국 총기 폭력 문제 얘기도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가님의 차기작 소식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I am working on a book for teenagers called Winter's Axiom. It is the first of a trilogy and it's violent. 지금 작품은 그 청소년 소설이고요. 그 윈터스 액시옴이라고 하는데 이거 폭력적이고 전쟁 나오고 그렇다고 해요. 여기 주인공들은 그 거대 로봇의 파일럿이에요. 조종사고 그리고 그 무대가 되는 곳은 한국적인 미래 국가인데 뉴조선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그 여기 주인공은 그 로봇 파일럿이 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저 뉴조선 제국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로봇 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여기 편 들고 있어도 되나? 하고 의심하는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작가님의 책을 읽게 될 한국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I want to say that I have been incredibly grateful for the support that I have received from Korean readers, some of whom have emailed me and tweeted me
작가로서 한국 독자들한테서 응원을 아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이메일도 받았고 트윗도 받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SF가 흥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 SF가 좀 더 다른 세상으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